그러면은 이제 이런 것도 여쭤보고 싶어요. 우리 드론으로 약재를 방제할 때 드론 전용 약재가 아니면 뒤에 무인 핵이나 무인 항공기로 뭐 10m로 얼마를 약을 넣어라, 뭐 8리터 얼마 약을 넣어라 이렇게 써있지가 않고 우리 일반 옛날에 쓰던 그 약재를 써야 되는 경우도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좀 임의로 희석하고 좀 접근하는 것이 좀 안전할까요? 방지할 수 있게? 그건 관행적으로 쓰는 양을 넣어서 쓰면 될 겁니다. 여직에는 이제 등록이 안 됐을 때 등록이 별로 약재들이 안 돼 있을 때 그때도 관행적으로 쓰는 약재의 양을 그대로 넣어서 썼거든요. 그럼 관행으로 쓰는 약의 비율, 그러니까 굉장히 묽게, 그렇죠. 처음에는 아니 그 얘기가 아니고 네. 만약에 수도작으로 얘기하면 전역형 그 한 필지에 뭐 500ml짜리 한 병을 500리터에 녹여서 뿌렸다면 그냥 그걸 10리터에 넣어가지고 그냥 뿌린다는 거죠. 비율만 맞추면 비율만 맞춰서 농약 500ml를 넣는 거는 똑같죠. 그렇구나. 근데 고농도로 뿌리는 거죠, 그냥. 그러면 고농도로 뿌렸을 때 어떤 항공방제 약재로 등록이 안 된 약재 같은 경우는 혹시 이제 작물에 피해가 가거나 약해가 나거나를 많이 걱정하는데 그럴 수도 있습니다. 수도 있지만은 뭐 100% 장담 못하지만은 그렇죠. 그래도 그런 식으로 접근해가지고 만약에 처음 한다면은 진하게 뿌리는 걸 좀 더 그래도 좀 2배 정도 묽게 테스트 해본 다음에 천천히 이제 줄여나가면서 그렇죠. 최적화에 맞춰나가는 게 중요하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이제 어떤 고객님 같은 경우는 이 약재를 아까 말씀하신 것보다 기준값보다 한 절반 정도를 묽게 탄 다음에 방제를 2번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게 하면 또 효과가 좋거나 아니면 뭔가를 이득이 있을까요? 글쎄요, 그 살포량을 늘리는 건데 약의 농도는 똑같은 이제 2번 뿌리든 한 번 뿌릴 거를 2번으로 나눠 뿌리는 거니까 그건 살포량을 늘려서 뿌리는 건데 그렇게 2번 뿌리는 것보다는 아예 드론의 속도를 천천히 해가지고 한 번에 쭉 뿌리시는 게 더 나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굳이 그럴 필요가 있을까 생각하신다는 말씀이죠? 그렇죠. 네, 그냥 그렇게 살포량을 늘리고 싶으면 드론 속도를 늦춰서 천천히 뿌리게 하면 되는데 그게 더 뿌리가 더 쉬울 텐데. 약간 무슨 말인지 알았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런 질문 하시는 고객님이 있어요. 입제 농약. 우리 입제를 물에 녹여가지고 액체 살포가 가능한 드론에서 살포가 가능한가요? 그러니까 입제 농약은 그 뿌리기 좋게 만드느라고 입제로 상태로 만드는 거예요. 대부분의 입제 농약은 모래입니다. 네, 모래에다 약을 묻혀놓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가끔 흙에 약을 흡수시켜 갖고 만든 입제 농약도 있어요. 근데 그건 아주 종류가 드물고 거의 대부분은 모래에다가 약을 묻혀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모래를 뿌리면 똑같은 거네. 뿌리기도 안 될 뿐더러 잘. 그렇죠. 물에 안 녹죠. 안 녹는다 잘. 이제 모래 자체는 안 녹고 묻어있는 성분 자체도 물에 넣어가지고 빨리 녹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그냥 흔히 말하는 고생이 나냐, 쓸데없는 고생이냐 약간. 그건 아무 쓸모가 없는 일이다. 그러면 입제 약재를 그럼에도 선호하는 분들은 이게 만약에 똑같은 성분인데 이제 액체로 되어 있는 약이 있겠죠, 보통. 그럼요. 그러면은 이제 입제 약의 성분을 보고 농약사에서 요거랑 똑같은 그 원재료가 들어갔는데 액체로 되어 있거나 뭐 액상초로 되어 있는 걸 달라고 하면 보통은 이제 이해하시겠죠. 그렇죠. 이제 제초제 같은 경우에 이제 입제로 되어 있는 그 제초제가 많이 나왔었는데 이제 요즘에는 액체로 되어 있는 제초제가 많이 나와요. 그래서 원래는 그걸 이제 그 논둑을 이렇게 걸으면서 이렇게 병을 잡고 이렇게 뿌리게 되어 있는데 그거를 드론으로 분사를 시키지 않고 드론 노즐 중에 직사 노즐이 있어요. 그냥 쭉 나오는. 이런 식으로 쭉 나오는 거. 그걸로 뿌리면 됩니다. 그렇게 뿌리면 뭐 논에 들어갈 필요도 없고 아주 편하게 할 수 있다. 이제 고추로 농사 지으신 분이 질문하셨는데 고추를 드론으로 방제하면 꽃 떨어짐 등에 의한 바람으로 약해가 있을까를 물어보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것도 아주 적은 비행으로 기체를 낮춰서 뿌리면 그럴 수도 있죠. 너무 많이 흔들리니까 향풍에 의해서. 근데 어느 정도 높이면은 고추가 그렇게 꽃이 쉽게 떨어지는 작물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뭐 우리 지적도방에서 오토10의 기준을 봤을 때 기준이 한 3m인데 한 3m에 3.5m 약간만 높게 이렇게 뿌리면 꽃 떨어지면 걱정 안 해도 돼요. 그렇게까지 위로 올라가. 그래도 없어요. 한 2.5m만 돼도.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수도자 뿌리랑 똑같이 하면 문제가 없다. 그렇죠. 너무 일부 낮게만 하지 않으면. 그렇구나. 그럼 혹시 이제 그냥 여쭤보는 건데 우리가
이동할 때랑 가만히 서 있을 때랑 가감폭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생각하셨을 때 한 뭐 3m라든가 2.5m 정도 높이에서 가만히 서 있어도 꽃이 떨어지지는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글쎄요, 그건 애매하다. 확답을 어렵. 그래도 일반적으로 방제를 하는 기준에서는 꽃 떨어지는 그렇죠. 문제는 없다. 하지만 조심할 필요는 있다 정도. 그렇죠. 알겠습니다. 우리 소독약으로 초기, 중기 제초제를 많이 주지 않습니까? 고객님께서는 어떤 분이 하시더라고요. 초기, 제가 잘 모르지만은, 제가 그래서 초기는 드론으로 뭐 제출을 줄 수가 있는데, 중기는 드론으로 줄 수가 없다. 그러니까 약으로, 무리약으로 나온 게 없다. 하신 분이 있는데, 이게 사실 둘 다 가능하죠? 그렇죠. 오히려 초기에는 모를 심기 전이기 때문에, 뭐, 약을 주는데 뭐 제약이 없으니까, 뭐. 드론을 꼭 칠 필요가 없는 거고. 드론으로 꼭 줘야 될 필요는 없는데, 중기 제초제는 모를 심어 놓은 다음에 뿌리는 거기 때문에 모가 있으니까 아무래도 제약이 있고 그러니까 드론으로 치면 편하죠. 그러면 이제 사장님이 이제 드론으로 이제 5년 가까이 보셨을 때 드론으로 이제 수주작 기준했을 때 못하는 것은 뭐 밑거름 정도 말고는 없다고 보셨습니다. 그렇죠. 다 된다는 말씀이세요. 그러면 이제 또 궁금한 점이 우리가 이제 지적도 관계 드론 요 같은 경우는 10m지 않습니까? 소위 10kg급 드론인데 요즘에 좀 대형화된 드론도 많이 나오거든요. 그렇죠. 물론 개인 사업자들이 그걸 운영하기가 법적인 제약도 많고 커서 무겁긴 한데 또 이제 큰 거가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라고 선택하신 분도 많이 있으신데 어떠세요? 개인이 운영할 때 큰 드론이 의미가 있을까요? 그거는 그렇게 크게 의미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200평 한 필지에 그 3.8리터 정도만 치면 되게 그 시험 결과가 나와 있는데 지금 큰 드론을 원하시는 분들은 그걸 묽게 해가지고 같은 면적을 뿌리는데 묽게 뿌리고 싶은 많이 뿌리고 살포량을 많이 뿌리고 싶다라는 그런 것 때문에 주로 그 용량이 큰 드론을 구매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굳이 그러실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더 비싸고 이런 걸 생각했을 때 그만한 비용을 더 드리는 게 가치가 없는 것 같다. 그렇죠. 그리고 일단 개인이 가지고 있을 때는 그 검사도 받아야 되고 그래서 안전성 검사라든가 뭐 자격증이 제한도 많고 그렇죠. 들고 다니기 어렵고 비싸고 뭐 그런데 굳이 또 그럴 필요가 없다. 그렇죠. 어차피 넓은 면적을 뿌리는 목적이면은 뭐 큰 게 유리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죠. 보통은 이제 같은 면적을 좀 더 물을 많이 섞어서 뿌리고 싶은 욕심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이제 큰 용량이 큰 거는 서산 관측지 같은데 큰 평 단위로 그 구획이 돼 있는데 그런 데는 그런 거 쓰면 좋겠죠. 그렇지만 뭐 일반적으로 뭐 1200평, 1500평 정도로 나눠져 있는 논에서는 또 물론 굳이 그걸 쓸 필요는 없지. 그러니까 고객님 따라서는 막 논이 연결되어 있으면 또 의미가 있을 수 있지만 어차피 그렇죠. 인원 여기 있고 저건 저기 있으면 어차피 이동하는 게 똑같기 때문에 이동하는 게 편하게 나을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또 추가로 여쭤보고 싶은 게 우리 드론에는 이제 입재 살포기로 입재를 살포하는 경우도 많이 있잖아요. 우리 입재 살포기로 정말 의미가 있다 한 부분이 뭐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우리 남부 지역에서는 라이가스를 이제 많이 쓰더라고요. 그렇죠. 라이가스 같은 경우는 물론 다른 거 대체가 안 되니까 뭐 어쩔 수 없지만은 그래서 나는 입재 살포기를 드론에 달아가지고 난 비료를 뿌릴 거야. 나는 이걸 해가지고 입재 약재를 뿌릴 거야. 이게 의미가 있을까요? 이게 좀 불편하지 않을까요? 그렇죠. 이제 입재 살포기를 뿌리면은 입재 자체가 무겁기도 하고 또 그러니까 같은 용량당 이제 효과가 조금 적다는 말씀이죠. 무거우니까 더. 아니 그런 의미가 아니고 일단 10리터짜리면 10kg를 들을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 입재 10kg는 별로 넓은 면적을 쓸 수 있는 게 아니라. 넓은 면적에 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이제 무슨 입재는 되게 3kg 단위로 뭐 되게 4봉씩을 필지해 주는데 그러면은 3, 40이 12kg잖아요. 네. 그게 그 무게가 거의 대부분 그 기초 모래 무게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그렇게 주는 거나 10리터 물에다 타가지고 액체비를 액체로 주는 거나 어느 게 더 유리하겠어요? 훨씬 액체가 유리하겠죠. 넓은 면적을 빠르게 시켜줄 수 있으니까. 그렇죠. 이렇게 라일글라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작물이 벼가 서 있는 상태에서 뿌리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입재 살포기가 있으면 좋죠. 뿌리가 편하니까. 근데 그 이외에 뭐 비료라든가 그런 거는 입재 약재라든가 일단
그리고 경험이 많아야 돼요. 그거는 국제살포기는 어렵다 말씀이죠, 뿌리기가. 그렇죠. 속도나 그 뿌려지는 속도나 비행 속도나 이런 거를 다 맞춰야 되기 때문에 아마 상당한 고수가 돼야지 뿌릴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정리하자면은 난이도가 어렵고 효율이 떨어지는 데 비해서 얻는 이득이 좀 적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다 액체 비료나 액체 뭐 지주제 등 거 다 해결되는데 네. 굳이 어렵게 돌아서 근데 흔히 고객님께서는 그래도 입제가 효과가 좋다라고 하시는 분이 있는데 굳이 따지자면 입제가 좀 좋긴 하나요? 글쎄요, 그 완효성 쪽에서는 입제가 좋을 수도 있죠. 근데 그렇게 크게 그걸 꼭 써야 될까 하는 거는 의문이에요. 그럼 액체로 다 되니까. 그렇죠. 그리고 지금은 계속 그 액상 비료도 계속 그 드론용으로 개발이 되고 있어요. 개발이 계속 되고 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일단은 우리 질문 여기까지고 혹시 마지막으로 우리 오늘 시청자분들께 해주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A10 드론을 취급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이 자율방제 기능이 아주 좋습니다. 이게 기존에는 거의 대부분 두 명이서 한 명은 뒤에 봐주고 한 명은 조종을 하고 한 명은 이제 약을 타거나 보조. 이렇게 해서 이렇게 진행을 하는데 이거는 자율 방제가 되기 때문에 그냥 드론은 약을 주라고 내버려 두고 나는 약을 타고 준비하고 그럴 수 있기 때문에 두 명이서 해야 되는 거를 혼자 할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그렇죠. 지적도 방제를 하면은 우리 지적을 인식하고 돌면은 그 다음 조종기 내려놓고 내가 조정할 필요가 없기 조정할 때문에 필요 없고 나는 다른 일을 다른 일을 할 수 있고 약품을 준비한다든가 그런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게 편한 거죠. 혼자 일하기 쉽다. 그렇죠. 혼자 할 수도 있다. 혼자 할 수도 있다. 네. 그렇지 않으면은 드론을 조종을 해서 그 약을 주고 또 드론을 내려놓은 다음에 다시 약을 타고 혼자 관리하면 그러면 시간이 엄청나게 걸리는 거고. 알겠습니다. 오늘 인터뷰 해주셔서 굉장히 감사드리고요. 다음에도 저 여쭤볼 거 있으면 종종 전화드리고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오늘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